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오늘 또 상담 도와드릴 주식상담소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23년 한 해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2024년을 준비해야 될 텐데 내가 이제 끌고 왔던 종목과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들 전화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638에 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지금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가지고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고민들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로도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샵 398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문자로 접수받은 거를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 어떤 시장이 마감됐었는데요. 그 시장의 어떤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다음 이제 이틀 3일 뒤죠. 다시 시장이 열렸을 때 2024년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계속 하반기 때도 얘기 드렸었던 부분입니다만 반도체 쪽에 대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2023년 때 가장 우리 시장에서 연말에 이제 그 하반기 때 4분기 때 큰 이슈로 볼 수 있는 거는 공매도 금지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양도세는 이제 끝났고요. 뭐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시장에서 강하게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돌아오는 거죠. 거기에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기대감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반도체는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깔려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분위기도 1분기 때는 내년 1분기 때는 조금 주춤할 수 있지만 2분기 때부터 그러니까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 한 2월 말부터 해서 3월 달쯤에는 2차 전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시작은 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쪽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조선하고 소비 쪽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왜 올라오냐? 그 상황이 좋지 않고 소비가 위축돼 있어서 금리 인하를 가겠다라고 하는데 왜 소비가 올라오냐? 우리가 느끼는 체감도랑 그 시장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릅니다. 시장은 기업이 느끼는 감도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왔다라는 부분은 이미 기업들의 환경에서는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위축되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을 받았을 때 기업들은 이제 바닥을 찍겠구나라고 하고 선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관점들을 생각했을 때 소비 쪽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나 우리나라 시장에 여전히 유입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내년 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소비 쪽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조선 쪽에는 내년에 또 수주 이제 계약건이 본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에 대한 흑자 전환 이슈가 내년에는 조금 상반기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는 꾸준할 거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순환하는 관점을 좀 체크해보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중소형주 쪽에도 좋게 흘러 들어오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강연의 일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그냥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요.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리고요. 경기도 안산 쪽에 안산 대동서적이라는 곳입니다. 뭐 전철역으로는 사리역인데 대동서적 건물 본점이고요. 건물 3층에서 북스터디라는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프라인 강연회 열리니까요. 이 시장에 대한 대응성을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연말 해가 지기 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좋은 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내년에 기분 좋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 대동서적 건물 3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의 안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롯데지주고요. 롯데지주고 매수가는 41,500원, 그러니까 비중은 10%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최근에 뭐 배당락 효과가 있으면서 대형 코스피 쪽에 지주사나 뭐 일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반도체 쪽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롯데지주 쪽에 관련된 부분에 45,000원대 같으면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보유하고 계시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뭐 비중이 10%라고 하면요, 저는 이제 기노업 쪽, 뭐 금리 인하도 있고 롯데도 굉장히 힘든 자금난을 겪고 왔고 힘든 시기를 겪고 왔는데, 역시 신사업이나 이런 투자했던 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맺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체적으로 롯데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게 많았었던 부분들이 많지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쌓아뒀던 부분들이 그 시선이 곱지는 않죠. 롯데를 보는 시선이. 하지만 그 쌓아놨던 게 점점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배당락이 지났기 때문에 상반기 1분기 동안은 좀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시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은 4만 원대 아래쪽만 진입시켜 놓으면 뭐 배당락 효과라는 배당 효과 뭐 여러 가지를 가져오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대응은 4만 원까지만 맞추는 전략으로 소액만 비중을 적게만 들어가도 되겠죠. 적은 부분으로 1분기 동안 나눠서 조금씩 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이거는 뭐 어떤 이슈적인 측면을 보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측면이 결국 신사업이나 다양한 롯데그룹주들의 흐름성들이 결국 조금씩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천천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1분기 동안은 조금 추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매수가 비중에서 추가적으로 늘렸던 부분은 4만 원대에서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그때 흐름을 좀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1분기 때는 조금 추가 대응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또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자, 좋은 상담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테스입니다. 어떤 거요? 테스요, 테스. 테스.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요, 22,700원요. 네, 그리고 20%입니다. 2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언제 샀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전까지 올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팔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날짜를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이제는 그 뒤에 지나간 건 있고요. 현재 네. 내가 22,700원을 가지고 있다. 20%의 비중을 갖고 있다. 네네. 그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예, 예. 보고 홀딩 하시고요. 가격 예. 변동이 조금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홀딩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반도체 장비 쪽이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장비 쪽인데 삼성전자하고도 이제 거래가 tum성이 트여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쪽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하이닉스 저도 있어요. 네, 전부 다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워낙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게 HBM이다 뭐 이제 뭐 다른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소외된 거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반도체 이제 기존 라인 또 좀 회복세를 보이고 뭐 삼성 하이닉스가
그 지속적인 어떤 흐름성이 좋은 흐름 보이면 얘도 같이 움직이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는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 내가 언제 예. 산지 모르겠다 해서 아이고 산지 오래됐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네. 이제 어제 샀다 이래 생각하시고 좀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아시겠죠? 이거는 한 예. 26,000원까지 일단 홀딩하시고 아이고, 올라오면은 그래요. 네, 수익을 조금 챙기시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예.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꼭 네.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보다 더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요, 그 LNF를 샀는데요. 네, 막 올라갈 때 제가 뭐가 홀렸나, 그냥 막 그 2차 전지가 막 올라갈 때 제가 이것을 잘못 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LNF를 24만 원에 제가 50주를 잡았거든요. 아, 네. 네, 그랬는데 이게 막 떨어져가지고 막 12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네네. 이제 그냥 계속 그냥 놔두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24만 원대 잡았던 거라서 그냥 있는데 지금 한 20만 원 선에 뭐 19만 원 선에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5%나 10%를 더 타서 어디까지 갖고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24만 원을 놓고 그냥 보고 있다가 그 가격에 팔아야 할지 그게 좀 제가 잘 몰라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네. 지금 현재는 더 사기엔 굉장히 어중간하게 이미 조금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요. 그러니까 네. 1분기 동안에 어떤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에코프로 내려가는데 얘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워낙 높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쪽에 대한 그룹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좀 2차 전지 쪽에 LNF 같은 경우도 자기만의 어떤 길을 갈 거예요. 뭐 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황이 워낙 좋지 않다 그러면 다운될 수 있지만 네. 좋은 흐름으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내년에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달 좀 지나는 시점부터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24만 원을 만약에 그 내년 초에 또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좋은 네. 분위기를 또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예. 그대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예, 그대로 오면은 매수가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저항이 많아요. 그죠? 앞서 예, 저 예. 고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파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걸 사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저항이라는 게 느껴져서 매도세가 굉장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나도 좀 줄여주는 거예요. 한 5% 정도. 비중을 매수가까지는 그냥 기다리시고요. 지금 줄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네. 오히려 비중이 10%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서 가되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늘리는 거예요. 다음에 내려온다 그러면 늘리셔도 되거든요. 이전에 네. 저점 구간에 12만 7천 원까지도 내가 버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다음에 만약에 그런 가격대 온다 그러면 더 내려가더라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사주면 돼요. 조금 더. 네. 그러니까 그때 동안 내가 뭘 하면 되냐? 이걸 내가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네. 네, 다른 데 막 투자하고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다 묶여 있지 마시고 딱 예. 준비하시고 이 기업에 대해 집중하고 보고 계시면은 괜찮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쪽은 조금 네. 개별적인 움직임성이 1분기 때는 좀 있을 건데 좀 네.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같이 수렴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시점이 또 올 거니까 네.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LNF는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없고 뭐 에코프로는 계속 외국인하고 막 팔아도요. LNF는 기관 수급이 계속 같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예, 홀딩 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홀딩 하시고 예, 예. 24만 원 오면 비중만 조금 줄이자라는 부분만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물 탈 생각은 떨어지면 타고 아니면 그냥 갖고 쳐다보고 가세요. 있다가 매수가 오면은 팔으라 그 소리죠. 그렇죠. 매수가에서 비중만 좀 줄이시고 조금 더 나머지는 좀 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 5% 정도는. 예, 예. 이 기업의 5% 정도는 내가 없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 이해되세요? 예, 예. 신경 안 쓰고 갖고 있어도 될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AP 위성이요. AP 위성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5,400원이고 비중은 30%예요. 30%요? 네,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15,400원이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제가 9월 중순쯤에 네네. 그 우주항공청 그 설립이랑 그리고 뭐 스타링크 이거 내년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샀는데 이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이게 한번 한 15,200원까지 왔었는데 이거를 네. 그때 11,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추가 매수를 할까 하다가 막 그때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추가 매수를 못 했는데 이거를 음. 지금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음. 이거는 저는 일단 홀딩 하세요. 홀딩 하시고요. 방산 쪽은 솔직히 저도 약간 불안해요. 방산 쪽.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이 인공 그 위성 쪽하고 방산 쪽의 어떤 타점이 좀 비슷한 시점에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최근 트렌드가 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섹터 전반적으로 순환되니까. 근데 위성 쪽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도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AP 위성 쪽에 대한 부분은 그 11월 달에 이제 약간 우리 그 워낙 많이 올랐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우리 2월 달하고 3월 달에 하고 쭉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얘기하신 내용 가지고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고 이제 조정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행보라고 하는데 이 주가가 좀 다져지는 그러니까 좀 진정된 그 큰 폭의 산을 만들고 났을 때 좀 진정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최근에 또 반도체나 이런 이슈들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소외성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수급은 9월 달하고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9월 달하고 11월 달에 만들어진 수급이 실적으로 이 기업은 이제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인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네. 그리고 조금 내려두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패턴에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치고 올라가면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에 떨어질 때 못 샀다라고 했던 게 지금 한 2번 정도 놓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제 내려가는 경우에서는 뭐 한 번 더 행보하고 좀 바닥길을 또 다질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흐름상으로 이번에 돌아오려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왔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눌렸다가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위쪽에서 강한 저항을 받던 구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 시세가 있었던 구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항을 받으러 2번이나 올라갔는데 다 팔았다라고 하면은 왜 지금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할까? 그거 한 번, 2번이 아니라 3번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조정에 대한 물량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스타링크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기 적용하는 거나 5G, 6G, 저궤도 인공위성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작 단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료적으로 이슈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깔려 있다. 그러니까 재료가 부각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이래 깔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하실 동안 봤었는데 11월 달에 이때 시점이에요. 11월 시점에서 11월 8일하고 초쯤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금 지지받고 약간 어제나 이렇게 이틀 전에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홀딩하시고 매수가까지 쭉 가셨다가 매수가 오면은 비중이 30%는 조금 과하게 이제 조금 비중이 있으니까 내려갈 때 더 사지 못한 것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비중의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비중만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는 한 17,500원까지는 여유 있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네. 15,000원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럼 15,000원대에서 그냥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좀 맞을까요? 그렇죠. 조금만 줄이시고 떨어지면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줄이니까 네. 보통 이럴 때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지금 계속 그 가격에 저항을 받으니까 지쳐가지고 다음에 올라오면 팔아야지. 그 가격에 팔고 나면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한 번 올라왔다가 떨어졌는데 또 올라서 떨어졌는데 또 왔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가격을 올라가려고 넘어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의 목표가는 그 꼭대기가 아니라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때는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만 좀 줄여 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 팔면 더 올라가서 이제 또 괜히 팔았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비중만 좀 줄여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네. 비중 축소만 좀 하시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17,500원 부분까지는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LS 머티리얼즈
매수가 22,200원, 네. 저 비중 50%입니다. 50%요. 예, 예. 이게 지금 수익 중에 엄청나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예, 저기 UC 울트라 캐패시터가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어떤 거요? 울트라 캐패시터요. 울트라 캐패시티요? 예, 예. 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LS 모트리얼즈는 신규 상장했잖아요, 그죠? LS 그룹주 쪽에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신규 상장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전기차 그 2차 전지나 전기차 쪽 관련된 전기 쪽 관련된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그런 기대성을 가지고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얘기 보시는 이 카패시터라는 부분 자체는 하나의 부품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높게 주고 시장에 우리가 그런 거죠. 지금 뭐 반도체 HBM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CXL이다라는 기대감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저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단은요, 내용적인 부분에 지금 얘기했던 울트라 카패시터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이런 이슈들은 향후의 미래에 대한 기대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 이슈가 이제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사신 가격에서 상장하고 난 뒤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대응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이익을 보존하는 부분에 대응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대한 이슈를 따라가는 건 맞는데 아무리 좋은 네. 이슈가 있어도 그게 기대감이 여기에 나중에 돼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여기서 지금 얘가 이제 방향성 위로 못 가고 떨어지게 되면은 아니 이래 좋은 내용이 있는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다들 대부분 다. 다시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전부 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늘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과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후에 반영되는 거고 그런 기대감들이 저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익 관점이시기 때문에 그 이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최근에 예. 어떤 저점을 만들었던 36,700원대 오면 흔들리거든요. 분명히 좋은 수익 보이다가 한 10% 20% 빠지는데 그 수익이 아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의 비중은 나눠서 대응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분할 매수하듯이 분할 매도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언제까지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51,500원의 신고가를 만들고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이 가격 위로 넘어가는 상황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음 주에 한 5, 6일 동안 못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아래로 꺾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워낙 큰 이슈로 거래를 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 10%씩 5번 나눠 팔더라도요. 지금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은 벌써 한 1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했을 것 같고요. 10% 정도는 1월 2일 날 개장하면은 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래쪽으로 저번에 이제 상한가 가격을 만들었던 이 시점을 기준으로 좀 두시면서 여기 이틀 전에 지지받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39,900원 정도 이탈할 때는 10% 더 줄이면서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도 파실 줄 아셔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슈만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 그렇게 가져간다면 주가를 들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통계 데이터도 없고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슈를 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으면은 수익을 챙기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고가를 가는 부분은 좀 더 지켜보되 아래쪽으로 우리 익절가라고 하거든요. 익절가.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을 이탈하면은 좀 여유롭게 두더라도 35,000원 가격을 두더라도 이 가격을 이탈하면은 그냥 두지 말고 조금이라도 팔면서 내가 매수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걸 따라가시는 것도 좋지만 대응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2네요. 8,750원에 비중은 20% 정도 되시는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 기업은 아무리 재무적인 부분도 좋고 뭐 시장의 어떤 관심도도 좋고 뭐 시장에 나몰라 하고 올라가는 주식이다. 이게 밈 주식인가요? 뭐 어쨌든 시장의 어떤
뭐 상황과 상관없이 이 기업은 개별적으로 막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거의 묻지마 매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9월 달까지만 해도 좀 상승적인 추세가 있는데 8월 달과 9월 달 사이에서 보면요. 흐름이라는 거 우리가 봤었을 때 좀 볼 수 있는데 뭐 재무적인 부분이 좋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다라는 게 반영되면서 그 주가의 어떤 상회된 부분들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무증이라는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됐고 그 실적에 대한 효과도 많이 오고 다양한 요소로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쪽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기대성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되지만 8, 9월 달부터는 이 흐름성 자체가요.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어주는 느낌도 나고 고점이 바뀌는 흐름이 나왔다. 이건 분명히 조정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측을 해야죠.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그 가격대가 지금 8,700원대 정말 어중간한 가격에 매수 가격을 가지고 있다. 이건 내려가면 제가 봤었을 때 분명한 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5,700원, 5,600원대까지 가서요. 거기서 이제 행보하면서 기술적 반등 줄게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슈와 기업 실적적인 부분들이 있어도요. 이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고가에서는 매수가 적고요. 매도심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 이제 진입성이 딜레이되면 지금 3개월째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매도 물량이 조금씩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의 반등이 다음 1월 달에 한번 꼭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오면요. 8,700원 싼 가격 아닙니다. 주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 매도하시고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쪽으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트 웨이브네요. 이거 뭐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거라 뭐라 얘기를 못했던 부분인데 참 좀 21,800원이요. 자, 15% 정도 가지고 계신데 자, 이런 기업이 뭐 조용히 올라갔다가 이게 뭐 배당을 많이 줬나요? 뭐 배당납 효과도 아니고 참 이상하게 흐름성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매도세라는 부분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폭탄을 던진 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래 없이 올라왔던 흐름성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움직임성은 조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이미 21,000원대 거의 뭐 지금 다 와 가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이 변동성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매도세가 위쪽에서 강하게 떨어졌지만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매도세가 나오면서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물량들이 아래에서 다 잡혔습니다. 기존에 강한 흐름이 들어왔던 것보다 아래에서 물량이 잡혔기 때문에요. 한번 흔드는 관점이 있더라도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홀딩하시고 매수가까지 한번 쭉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홀딩하시고 조금 더 가보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라, 자, 어려운 종목이네요.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최근에 뭐 신규 상장하고 이슈를 좀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매수가가 29,000원이고 비중은 10%다. 뭐 최근에 워낙 수급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뭐 저는 플랫폼 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반등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성에서 한 번쯤에 슈팅 라인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관점에서 저항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올라왔던 부분들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올라갈 땐 뚫어주고 그 세 번째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 이건 아직 한 번 더 슈팅 관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9,000원 결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 싸게 산 건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가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니까 홀딩하시고요. 목표가는 33,700원대 드릴 테니까요. 33,700원까지 슈팅 나올 때 강한 흐름이 보여지면은 매도하는 전략 짜보시길 바랍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 목표가 33,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에 안내 드리고요. 다시 또 이어갈 텐데요.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 종목 상담은 전화 접수 주시고요.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고요. 오후 1시에 경기도 안산에서 열립니다. 종목을 어떻게 살까라는 부분인데 내가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것보다 어떻게 살까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 거고요. 제 강연에는 오시면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늘
이렇게 느끼고 가신 분들이 많았고요. 항상 왜냐하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니까요. 시간 내서 지금 밖에 눈 온다라고 해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오시면 그만큼 좋은 것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는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오늘 1시니까요.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은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시면 저하고 소통하고요.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자막에 나오죠?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 71,500원 60%요. 60%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될런지 그걸 좀 한번 알아보려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일단은 뭐 단계별로 좀 끊어드릴까요? 저는 일단 좋게 봐요. 삼성전자는 제가 워낙 좋게 예. 보고 있는 관점이라서 이제 그래도 이제 비중 60%니까 뭐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안정적으로 조금 챙겨놓고 나머지 좀 가져가는 거가 조금 더 나한테는 안정적이고 부담감이 조금 없겠죠, 그죠? 예, 예. 쿵쾅쿵쾅한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저는 홀딩 하셔도 되는데 올라갈 때 예. 지금 좀 가파르게 이제 시세가 좀 바뀌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더 올라가는데 이제 조금 저항받을 수 있는 데서는 조금씩 그래도 이익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81,000원. 예. 네, 81,000원짜리에서 한 비중 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시고 조금 더 뭐 저는 이제 우리 과거에 저기 9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알고 계세요? 예. 네, 화면 보시면 화면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 예. 네, 화면에 우리 2021년도에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뭘 할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쌍고점이라 그래요. 예. 들어보셨나요? 예. 네, 고점이 같은 위치에 올라갔다가 좀 저항받는 느낌인데 쌍고점 정도는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대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1월 달하고 2월 달 사이 때 항상 이 돌발 악재가 계속 나왔었어요, 매년. 근데 이번에 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81,000원대 정도 갔었는데 아무리 저기 9만 원대 제가 간다라고 해도 이 대응이라는 것도 다른 거예요. 확신할 수가 예. 없잖아요.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만 내가 꾸준하게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1,000원대 쪽으로 진입을 하면은 내가 다는 아니더라도 비중을 5%씩 조금씩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저는 분명히 한 그 89,000원, 9만 원대까지는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홀딩 하시면서 좀 관리하시면 조금 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쪽까지는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되고 수급도 워낙 좋아요. 제가 뭐 남들이 뭐라 해도요. 연기금이 언제쯤이었냐면 지금 모르겠지만 10월 달쯤에 엄청나게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지금 뭐 사고 파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연기금은.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샀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수급적으로 이미 매집 뒀고 지금 그 매집했는 부분에서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미 매집이 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키를 우상향으로 만들겠다. 반도체 따라와라. 뭐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으니까요.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쭉 홀딩하시고 일단 89,000원까지 가보시는 쪽으로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8만 한 1,000원 좀 넘으면 조금 한 5%에서 10% 정도 줄여가시면 돼요. 아. 거기서. 예. 나머지를 저기 위에서 팔면 어차피 그 누적 수익으로 보면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 이익은 줄 때 조금씩은 챙겨 두셔야 내가 보상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예. 대응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돼가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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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새해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비 올려. 디올요? 비올.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비올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8,100원에요. 네, 100%요. 네,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네. 네, 파세요. 네. 네? 누가 사라 그랬어 이거? 아, 팔으라고요? 누가 사라고 했죠? 이거 혼나야 되겠네 그분. 아, 그래요? 네. 뭐 여기서 100% 사래. 뭐 좋은 얘기 막 하죠. 그러니까 뭐 사라, 야 이거 좀 사놓으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얘기하면서 막 좋은 얘기 막 계속 하죠, 그죠? 예, 예. 네, 그 좋은 얘기가 이미 많이 계속 타고 왔어요. 네네. 지금 혹시 제가 화면 나오는 거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지금 제가 여기다가 노랗게 표시를 해볼게요. 네. 예, 파랗게 여기 보이는 데 있죠? 예, 예. 여기서 사셨어요 지금 매수를. 네. 근데 최근 기간 동안에 제가 밑에다가 네모나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예, 예. 저기 네모난 거 밑에 보이세요? 예, 예. 저희가 2,000원이에요. 예, 예.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저기까지 쭉 올라왔거든요. 네네. 지금 저기 200% 정도로 막 꾸역꾸역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거래도 막 주변 중간에 막 변동성 만들면서 올라왔는데 예, 지금 높게 사신 것 같아요? 낮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좀 높게 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가 올라가는 가격대 9,800원대까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 좋고 내용적인 게 좋고 먼 길을 가고 아주 좋을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산다 사고 막 주변에서 누가 이걸 수익 보고 있다 그러고 그런 얘기 듣고 사면은 그 사람은 여기서 나한테 팔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 물량을 내가 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그 주변에 좋은 얘기만 듣고 대응이라는 걸 없이 그냥 주변에 소문만 내는 거야. 자기가 좋은 결과 있으니까 그걸 혼자 삭히지 않고 자랑하듯이 얘기한 거를 남이 사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100% 살 자리가 아니에요. 아, 네, 이해되셨어요? 그 네네. 신용도 지금 5%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그런 소문이 신용 투자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신용으로 네. 누군가 많이 샀어요, 이 기업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불안정하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 기업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나는 한 5%만 사서 그래, 네 말 듣고 한번 사보겠다지. 100% 사놓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이 투자가 비올이 처음 시작하는 투자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 예. 맞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내 돈을 그냥 내 주변 사람이 돈 벌었다는 데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 잃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시겠죠? 아, 예, 예. 네, 어머니 매도하세요. 꼭 하세요. 아시겠죠? 수익이잖아 또. 그죠? 네, 이게 네. 만약에 나중에 제가 팔았다고 해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갔다라고 해서 배 아파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네. 생각해 2,000원 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남 얘기 예. 듣고 사는 투자는 그 우리 뭐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진짜 안 좋은 투자잖아요. 그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왜 그런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파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행하실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문자 상담 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입니다. 잠시만요. 네, LG 생활건강 보도록 하고요. 매수가가 50만 원이고요. 비중은 15%네요. 자, 소비 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황 설명할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LG 생활건강 쪽도 참 워낙 좋지 않은 흐름성인데요. 근데 50만 원대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가져가 보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가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갈 거라는 부분 자체는요. LG생활건강이 중국 비중이 워낙 높다라는 부분하고 있지만 요즘 오프라인 매장도 조금 생기고 있고 우리가 꼭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력이 많이 커지고 있죠. 근데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의 어떤 주가의 위치가 다른 이유는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해외 시장에 세계 3대 시장이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 있는데 중국을 조금 탈출하는 관점을 보이는데 LG생활건강은 아직 중국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기대성이 다시 회복되는 관점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LG생활건강도 이제는 한 번쯤 약간 행보성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조금 빠져나오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냥 홀딩하셔도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소비 쪽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역시 얘기 드렸다시피 생각의 관점이 역발상으로 보는 겁니다. 소비가 안 좋다라고 할 때 소비주를 사야 그 다음에 어떤 시그널, 선반영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라서 LG생활건강은 50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홀딩하시고 추가 대응 관점은 조금씩 나눠서 대응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이다. 수급도 아래쪽에서 오히려 빠졌던 수급에서 기관 외국인이 퐁당퐁당 당겨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큐릭스네요. 자, 6,200원에 20%입니다. 자, 뭐 다음 주에 반등 좀 나와주면 단기 수익으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흐름상으로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저는 돌파 시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소형주고 수급성이 몰려서 들어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또 몰려서 또 조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봤었을 때 한 6,800원대 위쪽, 6,800원대도 충분히 단기 수익으로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6,800원대 부근에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바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주도 아니고요. 얘는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고 기대감성으로 움직이는 특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죠. 당연히 좋지 않은 섹터니까요.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단기 공략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6,800원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네요. 캠트로스 최근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죠. 바닥권에서 좀 나왔던 시세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일단 매수가가 9,300원대다라는 부분 자체고 비중이 적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홀딩하고 가시는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슈 관점도 시장에서 특징적인 이슈를 조금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소재 쪽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소재, 새로운 소재에 대한 이슈적인 관점은 한 방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약간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요. 저는 한 6,600원대 부근에서 추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오히려 아래로 좀 낮춰두세요. 그러면 이익까지 낼 수 있는 관점이 나오니까 가격을 8,500원 아래쪽으로 낮추시고 목표가를 8,500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대응을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8,500원 낮추시고요. 8,500원 위쪽으로 갈 때까지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8,500원 매수가 단가 조절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당히 많네요. 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0원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말라가는 종목이죠. 재료적인 이슈가 좀 있긴 했었어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끌려다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세력주입니다. 그냥 세력주라기보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손 안에서 놀아나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런 수급이 이제는 앞서 대형 시세를 만들면서 다 뺐고요. 잠깐 위로 올리면서 그냥
뭐 흡혈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그 테마성으로 좀 오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테마성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올라오면 가차없이 그냥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은 정말 어려워요. 갈수록 거래가 씨가 마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뭐 더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움직이면 움직이니까 한 2,100원대까지는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요.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1분기 때 그런 튀어 오를 때 대형적으로 매도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하나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ST 큐브 갖고 있습니다. ST 큐브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500원에 30%요. 40%요? 30%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올라올 수 있나 싶어서요. 네,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예. 이거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대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요. 바이오인지 전자 쪽인지 헷갈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바이오 쪽이나 IT 전자 쪽이나 흐름성 자체가 워낙 다 흐름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지금 아래쪽에서 그 조정이 올 수 있는 만큼 왔거든요. 과거 이제 작년에 좀 좋았던 흐름성이 있잖아요. 네. 작년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흐름성에서 조정이 올 만큼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네, 이 기업은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유입성이 있었기 때문에 끼가 있다 그래요. 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지금 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 올 것 같아요. 예, 예. 네, 뭐 전략이 목표가 궁금하신 건가요? 예, 목표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14,500원짜리에서 비중만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비중만 좀 줄이시고요. 위쪽으로 15,000원대 정도 진입하면 바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상담 또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비중은 30%다. 자, 이것도 뭐 인수 쪽 관련된 이슈랑 그리고 홍해 쪽 이슈가 좀 같이 반영되면서 강한 시장의 어떤 주도성 흐름을 보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가의 흐름성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공략성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0%를 제가 봤을 때 꾸준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면 팔아야지라는 관점에 접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요. 분봉상 흐름성에서 조금 저항성이 있는 구간 그리고 이 목표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라인 자체가 지금 한번 조금 투매가 나오면서 저항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됐고요. 그걸 뚫어주게 되면은 28,000원 그리고 21,300원 28,000원에서 21,300원 라인이 저항 라인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거기를 두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추세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흐름상에서 이 최근에 매도 압박도 강하기도 하고요. 긴 어떤 조정성 흐름에서 저항성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한 번쯤 낙폭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보다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트레이딩성 전략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목표가를 아까 드렸던 28,000원대에서 21,300원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단기 공략으로 수익 실현을 나눠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1부는 제가 끝이 났고 2부는 또 황민영 멘토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많이 신청하시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연에 저는 바로 갈 테니까요. 토요일 오후 1시, 오늘이죠. 오늘 1시에 경기도 안산 대동서적 3층 건물에서 진행되니까요.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